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가 벌써 3주차인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다음 주면은 우리가 2.5단계에서 조금 이제 완화 정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어저께 학교에서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10월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문자가 갔을 거예요. 10월 12일 날이 등교 날짜로 적혀 있죠. 그렇게 보면 제 수업은 앞으로 세 번 정도 더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다음 주 정도면 좀 희망사항이었었는데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10월 12일 전주까지 그러다 보니까는 10월 첫째 주가 추석이고 그 연휴가 끝나면은 이제 12일 날이 등교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그 다음에 10월 첫째 주, 이렇게까지 10월 첫째 주 월요일 수업이 아마 공강이 안 될 거예요. 휴강이 안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번 정도는 더, 그러면 우리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까지 비대면 실습을 해야 되는데 좀 나름 안타까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비대면 수업은 짧은 동영상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실습도 쉬운 걸로 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대면 수업 할 때 진짜 중식도 좀 어려운 거, 또 선호도가 높은 거, 이런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해서 그 대면 수업 할 때 실습을 하도록 스케줄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물론 강의 계획서랑은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강의 계획서는 제가 대면 수업 조건으로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면 수업 기준으로 해서 강의 계획서를 짜거든요. 근데 비대면이 돼버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코로나 전국에 건강 조심이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때까지 비대면 수업 하시면서 부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비대면 수업일 때 제가 좀 제가 갖고 있던 자료를 조금 더 보탬이나마 될 수 있게끔 강의 안에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비대면 수업을 앞으로 한 3주차 더 어차피 학교 발표는 교육부에서 대학교 발표는 10월 12일 등교로 잡고 그 전까지는 전면 다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 뭐 나름 또 저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뭐 없을 것 같아요. 뭐 좀 좋아지면 바로 대면 수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참 안타까워요. 특히나 우리 실습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조리 실습실에서 진짜 같이 만들어보고 또 제가 여러분들 그 칼질하는 거, 또 식자재 다루는 거 이런 부분들을 관찰하면서 좀 지도해 줄 분들은 지도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뭐 대면 수업할 때 제가 더 집중력 있게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뭐 간단해요. 우리 보통 보면 중식 조리사 시험에 우리 주교재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에 보면 좀 쉬운 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스 여러분들 바스 들어보셨죠? 고구마 마탕.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자면 고구마 마탕. 그다음에 중국식 그 조리 용어로는 바스. 튀기는 거예요. 튀기는 거. 그래서 고구마 바스하고 옥수수 바스 이렇게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식 조리사 시험을 볼 때 보통 보면 지금 주교재 이렇게 보시면 조리사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급 요리가 있어요. 그래서 책이 그렇게 분류돼 갖고 조리 분량도 메뉴 분량도 제일 많아요, 이 책이.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이 책을 주교재를 썼는데 올해는 더 좋은 책이 나왔나 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나마 이 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또 중식에 여기 대가이신 그 여경옥 저자님이 쓴 거라서 아마 중식도 레시피도 그렇고 안에 있는 내용적인 이론들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스 고구마, 그래서 이거 중식 조리사 조리 기능사 시험이에요. 중식 조리 기능사 시험. 간단하지만 그래도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일단 학습을 하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대면 수업할 때 또 필드에서 할 때 조금 아는 분들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는 쉬운 과목으로,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무슨 팔보채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면 수업 때 하려고 조금 남겨놨어요. 그래야지 좀 고급 요리는 대면 수업 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진짜 실습에서는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비대면 할 때 이런 부분들로만 좀 라이트한 음식으로만 풀어 나갈게요. 그래서 오늘 가스 고구마하고 그다음에 다음 장에 있는 가스 옥수수 같은 맥락에 있는 거니까 하나를 알면 가스라는 개념을 빨리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때도 두 가지 메뉴지만 한 가지를 머릿속에 잘 두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가스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조리 과정을 보면. 그래서 우리 조리 기능사 시험을 보면 한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일식 양식이 됐든 간에 우리가 교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그 다음에 여기 시험 시간,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자, 수험자 유의사항은 한 번만 읽어보시면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리기능사도 시험에 가끔 잘 나오는 걸로만 제가 비대면은 그런 식으로 메뉴를 잡아서 갈게요. 그래서 수험자 유의사항 보면 뭐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앞에 한두 가지, 당연히 튀기는 거는 뭐 튀긴 색깔이 너무 오버돼서 안 된다. 익히는 거는 너무 익혀서 안 된다. 너무 덜 익혀서 안 된다. 당연한 거거든. 우리가 이제 조리 공부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만 보시면 수험자 유의사항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구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조리 기능사 시험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구 상황이에요. 요구 상황하고 시간. 항상 시간을 보면 여기 25분 돼 있죠. 보통 우리가 조리 기능사 시험을 보러 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1시간을 봐요. 60분을. 그랬을 때 25분이면 그 다음 게 한 35분이나 30분짜리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20분, 25분짜리들은 무조건 하나씩 들어가요. 그 다음에 30분짜리가 하나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25분짜리가 들어가면은 50분이잖아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30분짜리 하나, 20분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30분대짜리 하나, 20분대짜리 하나. 그래서 이 가스 부분들이 25분 요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잘 캐치하시면 될 거야. 이 앞에 보면 물만두 35분, 25분, 딱 1시간이잖아. 이렇게 두 가지 메뉴가 나오기 때문에 25분짜리들도 25분짜리는 대신에 편하지만 빠르지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게 습득을 하고 계셔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스킬을 요하는 것들, 그런 걸 집중적으로 조금 머릿속에 더 많이 두고 시험에 가시면은 한식이 됐든 양식이 됐든 일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똑같아요. 그래서 요구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요구 상황이 뭐냐면 간단해.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고 먼저 길게 4등분 내고 4cm 정도 길이의 다각형으로 돌려서 깎는다. 튀김이 바삭하게 되도록 한다. 당연히 튀김 요리는 튀김이 바삭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거는 머릿속에 이제는 딱 정립이 돼야지. 대신에 조리 기능사에서 한식, 중식 다 뭐든지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야, 사이즈, 규격. 규격을 제일 요해요. 왜냐면 이 규격은 우리가 요리사 생활을 할 때도 음식을 함에 있어서 이 규격은 음식이 간결하냐 지저분하냐는 규격이 안 맞으면은 그 음식의
모양새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규격을 되게 중시해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규격을 봤을 때 5cm 넘는 식자재로 가공을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한식에서 6cm를 하는 게 있어. 1cm 줄으니까 적 같은 거 할 때, 전 할 때 수축이 되는 거. 우리가 조리를 하다가 그 식자재가 줄어. 고기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생으로 있다가 열을 가하면 줄어요. 그래서 보통 5cm로 잡아요. 제일 맥시마가.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다 하는 거는 2.5cm, 3cm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많아 보이게 하거나 조금 이제 헤비하게 보이는 거, 무겁게 보이는 것들은 4cm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한 가지 재료를 5cm를 쓰는 건 거의 없어요. 적을 할 때나 전을 할 때는 5cm가 되지만 한국 음식에 있어서 한국 조리 기능사에 있어서 나머지는 3cm, 4cm를 기본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구마 바스다. 그럼 2cm 하면 너무 작아. 그죠? 그러면 한 4cm. 그래서 여기도 뭐 고구마 바스 종류는 한 3cm에서 4cm. 그래서 고구마는 4cm로 여기 쓰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무 이거를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조리사 시험에 가면 요구 상황을 줘요. 거기에 이게 써 있어. 그럼 그걸 한번 보고 하는데 대충 우리가 실습할 때 한번 보면서 하고 한번 읽으면서 하잖아. 그리고 시험장에 가면 요구 상황인 A4 용지에 예를 들자면 바스 고구마 그 다음에 뭐 하나 두 가지 메뉴를 적고 요구 상황 바스 고구마에 대한 요구 상황이 여기 지금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책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게끔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요구 상황 여기 있는 요구 상황이 시험 보러 갔을 때도 어떤 과목이든가 한식이 양식이 중식이 일식이든 간에 똑같이 이 요구 상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A4 용지에.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가시면은 더 편하실 거야. 너무 이거 외워 갖고 가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야. 기본 틀만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조리 방법은 안 나와 있어요. 조리 방법은 요구 상황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 사항도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주재료 부재료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바스 고구마 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조리기능사 시험에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시간은 25분. 그 다음에 요구 상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그 부분 그거만 염두에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바스 고구마를 제가 이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바스 고구마 맛탕은 우리가 보통 이게 조리 과학 원리라는 과목을 들으실 때 이 부분이 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병행할게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조리 기능사 시험에 있는 거는 튀겨서 시럽을 만들어서 묻혀요. 근데 중국에서 바스 고구마 바스를 할 때 그렇게 안 해요.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 되게 과학적인 원리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두 가지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재료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고구마 하나, 설탕, 식용유 이 정도만 책 보시면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책이 아마 안 사신 분들도 많을 거야. 바로 비대면 수업 들어가갖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책을 복사를 해갖고 그 레시피에다가 강의 안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조를 하셔요. 일단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료들은 제가 갖고 있는 레시피나 자료는 따로 여러분들한테 강의 안에 올리든 제가 대면 수업할 때 드리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 처리를 해놓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쪽은 이제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 간단해요. 요 두 가지 고구마를 껍질을 벗겨서 설탕물에 담궈놨어요. 저는 왜냐면 갈변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갈변하는 게 고구마 감자는 설탕물에 안 담가놔요. 물러요. 고구마는 당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도를 살짝만 맞춰주면 갈변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과일에 있어서 우리가 배나 사과 같은 거 아시죠? 그거 잘 아실 거야. 그래서 그 조리 기능사 이 책에 보면 시험에 보면 오늘 제가 선별한 고구마가 너무 커. 그래서 4등분을 이렇게 해서 돌려서 어서 쓸려는 거는 이렇게 쓸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4cm 되게 바로 세로 정사각으로 4cm가 아니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렇게 쓰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 입안에 꽉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설탕물로 갈변하지 않게 이렇게 준비를 일단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오늘 키포인트는 뭐냐면, 자, 기름 온도를 맞춥니다. 보통 기름 온도는 제가 설명드렸나? 두 가지로 잡아요. 170도하고 180도. 180도는 무조건 냉동. 우리가 보면 마트 이런데 냉동식품 팔죠. 냉동돼 있는 거는 180도. 왜? 수분이 얼려 있기 때문에 기름 온도가 세야 돼. 그게 이제 기름에 들어가면서 그 얼려 있는 부분이 그 수분이 녹으면서 기름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180도 온도에 튀긴다. 냉동은. 그 다음에 냉장. 이렇게. 이건 냉동 아니잖아요. 그죠? 냉장이잖아. 그냥 우리가 냉장시키지 않은 거는 몇 도에 튀긴다? 170도에 튀긴다. 이걸 기본으로 갖고 있는데 재료의 특성상 얇은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식에서 뭐 깻잎을 튀긴다. 이럴 때는 170도로 튀기면 안 돼. 160도로 내려가야 돼. 질이 두꺼운 거, 질이 단단하고 두꺼운 거 170도, 얇은 거는 160도. 그렇게 튀깁니다. 자. 제가 마른 행주에 일단 아까 그 고구마의 수분을 제거를 할게요. 우리 시험에 보러 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당황해갖고 수분 제거 안 하고 기름에 넣으면 빠바바바박 튑니다. 큰일 나요, 불나요. 이렇게 해서 재료 준비가 됐으면, 자, 기름 온도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죠? 업장들은 있잖아, 저렇게. 온도 표시가 돼 있단 말이야. 설정을 해갖고. 근데 조리사 시험을 보러 가거나 학교에는 그게 없어. 그럼 온도를 맞출 줄 알아야 돼. 보통 온도는 우리가 소금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요. 소금을 넣었을 때 이렇게 촥 소리가 나면 180도야. 촥 소리가 나면. 근데 소금을 넣고 어떻게 튀겨지기 시작했대. 소금이 들어가서 튀겨지면 그게 이제 160도부터 시작이야. 그거보다 온도가 이제 세지면 딱 놓았을 때 촥 한단 말이야. 그거는 냉동 튀길 때. 그렇게 합니다. 제가 재미난 거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쉬워요. 집에서도 마탕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조리 과학 원리에서 삼투압이 되는 게 있어요. 삼투압. 양파가 와인을 빨아들여. 그래서 다시 뱉어. 요것도 이제 삼투압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삼투압이 뭐야? 내가 흡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뱉는 거. 그거 이제 양파가 갖고 있는 특성이고, 그거는 이제 제가 대면 수업할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양식이나 그 다음에 우리 소스나 스탁을 만들 때, 육수를 만들 때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냥 끓이는 게 아니야. 근데 대부분 보면 현장에 있는 요리사들도 그냥 생각 없이 끓이는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그 과학적인 반응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자, 기름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보세요. 요렇게 이게 160도 정도 시작이야. 근데 촥 소리 나면 180도야. 그래서 온도를 좀 줄이고, 자, 보세요. 일단 고구마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물기를 뺐는데도 이렇게 튀겨져. 자, 재미난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삼투압은 뭐냐면 여기다가 중국에서는 이 고구마 바스를 할 때 고구마랑 설탕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고구마가 이 설탕을 다 빨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갖고 있는 기름은 당도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당도가 올라가질 않아요. 이렇게 같이 넣어버려요, 설탕을.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설탕을 빨아들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설탕이 고구마에 다 붙어버린다는 거야. 기름에 안 녹아. 이걸 삼투압이라 그래. 이게 조리 과학 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시험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여기 고구마가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설탕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는 여기다가 뭘 하냐? 색깔만 내주면 돼. 시험 보러 가서. 그러니까 중식에서 할 때는 그냥 고구마를 넣으면서 같이 설탕을 넣으면 얘는 그냥 자연적으로 색깔이 나면 설탕이 고구마에 붙어갖고 코팅이 돼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것도 설탕이 그냥 그 고체 상태, 지금 이런 입자 모형의 고체 상태로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시럽으로 녹아서 시럽으로 붙어 있어서 윤기가 자연적으로 나요. 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자연적으로. 자, 색깔 보셨죠? 이게 설탕가루가 묻어 있어 갖고 좀 제가 환한 데로 갈게요. 환한 데로 보시면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윤기가 나고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설탕을 넣고 그냥 고구마 튀길 때 설탕을 넣고 이렇게 끝내버리는 게 맞아. 그러면은 바삭바삭하고 윤기도 나고 요거를 고구마 바스라 그래요, 거기서는. 근데 우리 조리사 시험에서는 색깔을 이렇게 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국 조리사 시험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으로. 자, 시험할 때, 바스를 할 때 이제 고구마 시럽 만드는 게 이제 바스 시럽 만드는 거예요. 시럽 만드는 거. 바스 시럽. 자, 아까 삼투압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어떻게? 고구마는 삼투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어요. 벌써. 그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하냐? 얘를 튀겼잖아요. 그죠? 얘를 튀겼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건 튀긴 거야.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린 거야. 삼투압이라는 게 이렇다. 자, 고구마를 튀겨갖고 설탕을 같이 넣으면 설탕이 이렇게 달라붙는다. 그죠? 여기 설탕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붙어있죠. 요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요렇게 중국식 마탕, 바스 고구마를 하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 보통 일반 사람들이나 한국 업장들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 조리사 시험에 있는 것처럼 해요. 그건 뭐냐면, 자, 기름을 살짝 이렇게 둘러요. 기름을. 그래서 기름 온도가 세지 않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시럽을 만들 때 기름을 살짝 두르고 바로 설탕을 넣어. 온도 높이지 말고. 그래서 얘가 녹을 때까지 이렇게 설탕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저어줍니다. 기름을 살짝 두른 상태에서 기름 온도가 높으면은 얘가 다 녹아버려. 그냥 타버려. 근데 낮은 온도에서 기름을 넣고 이렇게 열을 가하면 얘가 시럽이 돼요. 이렇게 지금 보셨죠? 그리고 불 세게 하지 마요. 약한 불에서 색깔을 내요. 자, 기름하고 얘하고 설탕하고 녹았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식에서 그 탕수육 소스를 만들 때도 중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기름에다가 설탕을 넣고 그 다음에
새콤한 걸 좋아하고 이럴 때는 여기다가 식초를 넣고 마무리를 짓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색깔이 이제 갈색으로 변했지요. 그죠? 갈색으로 변했죠. 그럼 여기다가 색에 있는 것처럼 물을 살짝 넣고 이렇게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면 이래야만 어떻게 될까?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뭐가 부드러워진다? 시럽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따가 또 가스 하나 더 할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볶아주는 거와 튀겨주는 거에 중간에 요리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기서 또 튀겨져요. 기름이 들어가 있고 시럽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시럽이 다시 싹 달라붙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걷어주면, 자, 제가 이제 머리를 할게요. 머리를 한다 그러죠. 머리를 접시에 담는 거. 머리는 우리나라 이제 한국말 표현으로 머리 한다 그러는데 원래 영어로 몰이를 한다 그러지. 몰이를.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윤기가 여기 한 번만 잘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색깔 보시고, 그죠? 너무 타지 않고 약간 노릇노릇하게 갈색이 나게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봤을 때도 윤기가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코팅이 돼야 돼. 그리고 항상 한식이 됐든 중식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소스의 양, 시럽의 양은 얼마큼 있었냐면 밑에 살짝만 이렇게 묻어 있어야 돼. 밑에 살짝 밑에서만 놀아야 돼.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아예 없어. 그것도 안 돼. 살짝 있게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제가 조리 저거 할 때는 한번 보여드릴게. 요령도 가르쳐 드릴게. 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바스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제가 여기서 이거는 누구나 쉬워요. 근데 진짜 쉽게 하는 방법 아까 있죠. 기름하고 같이 넣는다. 고구마 튀길 때 설탕도 같이 넣어야 돼요. 나중에 넣으면 안 돼. 그랬을 때 설탕이 들어가서 삼투압을 해서 고구마에 다 달라붙어. 그리고 기름은 그대로 써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한다. 중식 바스는. 중국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한번 튀기는 과정을 걸쳐서 다시 시럽을 만들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그거만 잘 염두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소스로 이제 코팅하고 튀기면서 코팅하는 원리예요. 중식은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하나하나 더 실습해 나가면서 잡아보겠습니다. 자, 고구마 바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스 옥수수를 하겠습니다. 바스 옥수수. 고구마 바스랑 똑같아요. 바스의 개념은 이제 튀겨서 우리가 이제 시럽으로 겉에를 이제 코팅시켜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중식 조리 기능사 시험, 어떤 조리 기능사 시험이랑 똑같은 것처럼 지금 바스 옥수수는 이 메뉴는 주교재 104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제가 카피를 해갖고 여기 요구사항, 수험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재료, 조리 방법 이 부분을 강의 안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아니면은 복사를 해갖고 프린트를 해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번 시간 이 바스 옥수수는 똑같아요. 조리기능사 시험처럼 조리기능사 시험은 제일 중요한 게 크게 나눴을 때 메뉴, 그 다음에 요구사항과 시간, 몇 분 동안에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냐, 그거, 그 다음에 수험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조리 방법. 제일 먼저 이제 알아야 되는 메뉴야 뭐 여러분들 아실지니까 뭐 크게 적어하진 않지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조리 시간, 이것도 25분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을 보면 완자의 크기를 직경 3cm 정도로 공 모양으로 하시오. 설탕 시럽이 혼탁하지 않게 갈색이 나도록 하시오. 혼탁한 건 너무 색깔이 진하고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럽이 부드럽게 그렇게 하려는 거고, 바스 옥수수는 몇 개를
제출하냐? 6개를 만들어서 제출하려는 거예요. 크기는 3cm. 항상 얘기하지만 조리기능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격이에요, 사실. 일단 시험 감독들이 시험 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사이즈야. 맛은 나중이야. 사이즈가 안 맞으면 그거는 이제 그때서부터 끝난 거야. 사이즈가 안 맞으면 맛도 안 봐요. 사이즈가 맞고 또 그 규격에 맞는 음식을 제출했을 때 그 다음에 맛을 보냐 안 보냐인데, 맛을 보는 거는 뭐 사실 다 맛을 보진 않아요. 색깔, 규격과 색깔을 보고 먼저 판단을 해. 맛은 한계가 있어요. 조리기능사 시험은 너무 복잡한 맛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어하진 않아. 그리고 딱 봤을 때 이 정도면 색깔도 잘 나오고 모양도 괜찮고 우리가 형체를 잘 갖췄다 했을 때 그걸 먹었을 때는 맛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 근데 일단 제가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색이 너무 진해. 오버가 됐어. 그럼 그건 벌써 맛의 오버가 더 됐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머릿속에 항상 이제 모든 음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걸 보고 판단을 하거든. 현장에서도. 그래서 일단 시각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먼저 만족을 시켜야 돼. 음식은. 또 시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 누차 얘기하지만 요구사항은 항상 정보로 하면 나옵니다. A4 용지에.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빨리 전처리를, 그 요구사항을 먼저 보시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가시잖아. 그랬을 때 한번 읽어보고 빨리 전처리. 그 다음에 전처리가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요거는 바스 고구마의 관점은, 중점은 뭐냐면 어떻게 한다? 3cm. 그 다음에 6개를 제출한다. 물론 가면 요구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재료 한번 볼게요. 재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옥수수, 그 다음에 계란,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땅콩이 나와요. 땅콩이. 근데 건가류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사실. 근데 시험장에 가면 땅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믹스 견과류를 넣는데 아무래도 호두, 땅콩, 잣, 아몬드 이런 게 들어가면 더 맛있겠지. 또 더 다양한 견과류의 맛을 구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땅콩이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 되게 재료도 간단해요. 25분입니다. 또 25분도 안 걸려. 사실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바스의 개념은 이제 이 전에 한 거, 고구마 바스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삼투압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스의 메뉴는 튀겨서 어떤 시럽과 이렇게 한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비대면 수업일 때는 간단하지만 그래도 조리기능사 시험에 있는 거를 한번 볼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처리를 할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견과류를 먼저 다진다. 견과류를 자 이렇게 곱게 다져주시고, 제가 어차피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견과류를 항상 다지는 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지지 말고, 시험 보러 가서는 소리가 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식으로, 너무 곱게 안 다져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져놨습니다. 다져놓고, 그 다음에 옥수수도 마찬가지예요. 옥수수도 거기서 나오는 양만큼을 다 준비해 놓으면 돼.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시험을 보러 가면 모든 중식, 양식, 일식 교과목이 딱 공평하게 줘요. 그럼 그 재료를 다 쓰시면 돼. 그래서 곱게 다져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다진 거, 그 다음에 견과류 다진 거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지금 사실 제가 한 거는 좀 양이 많아요. 지금 교과서에 있는 양을 보면 6개 분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3cm에 6개 분량이 되도록, 보통 시험을 보러 가서 조금 양이 적지는 않을 거예요. 양이 적으면 그 출제에 나오는 분량도 딱 거기에 맞게 주는 거기 때문에 다 해서 3cm로 6개를 만들고 7개를 만들더라도 제출은 6개를 하셔야 돼요. 7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옥수수에다가 옥수수를 다질 때 옥수수에서 나오는 수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도 옥수수에 물도 다져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천천히 어렵지 않죠? 옥수수 다진 거, 그 다음에 너트 다진 거 같이 넣고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 계란 하나 나올 거예요. 시험장에서. 그랬을 때 하나도 이렇게 깨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나와요. 밀가루 우리 반죽한다고 생각하시고, 밀가루가 나오면 항상 밀가루를 다 넣지 말아요. 왜냐? 이제 너무 질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밀가루 남은 거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 봐봐. 내가 밀가루를 남기니까 질잖아. 그죠? 자, 이거를 가스는 밀가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밀가루하고 중국 애들은 쌀가루를 섞어요. 쌀가루를. 그래서 내가 남겨놨는데 시험장에 가면 당연히 밀가루가 나오겠지. 그래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밀가루가 나오면 항상 조금 남겨. 어떤 요리든 간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첨가를 하더라도 밀가루를 쓰는 게 있고, 또 좀 쫄깃한 거를 원했을 때, 안에가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가 쫄깃한 거를 원했을 땐 쌀가루를 같이 이렇게 좀 섞어줘도 돼요. 이건 찹쌀가루거든요. 우리나라 탕수육도 그냥 일반 탕수육이 있고 찹쌀 탕수육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한식 실습 해보셨죠? 우리 완자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완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너무 빡빡하면 안 되고, 동글동글하게 질 정도로, 완자가 형성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반죽을 해줍니다. 얼추 돼가죠, 그죠? 보통 보면 우리가 수저로 이렇게 떠보면, 이렇게 떠서 3cm 크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제 그렇게 해서 튀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 여기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줘요. 공굴리기식으로 굴려도 되고, 이렇게. 근데 공굴리식으로 조금 굴려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요거 지금 보니까 반죽이 조금 더 묽어요. 그래서 우리 밀가루를 조금 더 넣어줄게요. 그래서 동량을 준비를 한 게 그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준비를 조금 더 했는데, 그 동량대로 하면 이렇게 남는 게 밀가루가 남는 게 정상이겠죠. 다 들어가야지 맞는 거지. 그죠? 싹 다 들어갔잖아. 그 동량으로 제가 계량을 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레시피대로 하면 딱 맞아요. 점 보러 가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빡빡하게 됐죠. 조금. 그래서 한 3cm 되게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 줍니다. 6개. 제가 양은 업장에서 지금 실습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개 이렇게.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 더 양을 넓혔어. 근데 시험에 보러 가면, 시험장에 가면 이거 6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주는 양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막 10개, 20개 나올 정도의 양 안 줘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양이 좀 넉넉히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딱 6개만 제출을 해요.
이렇게 해갖고 중국에서는 쌀가루에다가 한번 입혀갖고 굴려갖고 튀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 튀김 온도 확인하시고. 제가 왜 양을 많이 했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완전을 만들잖아. 근데 보통 중식에서는 이렇게 다져갖고 이렇게 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요. 자, 여기 튀기는데 붙여주시고 이렇게 짜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업장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보여드리려고 조금 양을 넓혔어요. 짜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3cm 된 거 넣습니다. 뭐 다른 양념은 안 해요. 그냥 옥수수, 옥수수, 그 다음에 밀가루를 쓰든 쌀가루를 쓰든, 계란, 옥수수, 건가류, 계란, 밀가루나 이런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튀겨지게, 그죠? 이게 튀겨지죠? 색깔 이쁘죠? 자, 먼저 들어갔던 거는 조금 둔박한 맛도 있어.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시험장에 가는 거,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조금 크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 한 3cm 정도 되게 동그랗게 하려는 거, 이런 식으로. 그죠? 여기 6개.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두셨죠. 그 다음에 아까 고구마 바스 할 때처럼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럽을 만들 거예요. 시럽을. 자, 시럽 어떻게 한다? 팬에다가 기름을 살짝만 둘러요. 팬에다가 기름 많이 말고, 자, 기름이 막 흐르지 않을 정도로, 후라이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갖고 약한 불에다가 설탕, 그죠? 설탕이 녹을 때쯤, 우리 달고나 아시지? 달고나는 기름에다가 설탕을 넣고 하진 않아. 그냥 설탕만 넣고 황갈색이 날 때 그때 이제 소다를 넣잖아. 얘는 시럽은 이렇게 해서 색깔이 똑같아요. 기름을 살짝 둘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색깔이 이제 조금 날 거예요. 너무 갈색이 나지 않고 살짝 연한 갈색이 날 때까지 녹여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갈색이 났죠. 그죠? 그러면 물을 넣어서 시럽을 만듭니다. 이렇게. 물을 넣으면, 차가운 물을 넣으면 확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연하게 끓여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시럽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고 아까 하신 것처럼 살짝 돌려줘서 윤기나게. 그래서 시럽이 이렇게 밑에서 자글자글 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자, 아까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6개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거 현장에서 하는 방법, 손으로 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는 이런 형태, 색깔도 그렇고 시럽의 양도 그렇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옥수수 바스, 아까는 고구마 바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메뉴를 오늘 한번 보여드렸어요. 물론 뭐 요리라는 게 쉬운 거는 쉽고 어려운 거는 좀 어렵고 그래요. 물론 이제 라이트한 음식, 이제 현장에서 얘기할 때 좀 라이트한 가벼운 음식이냐, 헤비한 음식, 무거운 음식이냐, 이제 그렇게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현장에서는 하는데, 물론 음식이 다 무거울 수는 없고 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만 알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취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간단하지만 또 식재료에 신중하면서 조리 과정에 충실한 그런 메뉴들. 그래서 뭐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또 맛이 그렇게 막장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아, 바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조리 기능사 시험에도 우리가 시험 메뉴에 있는 거니 한번 제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 때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뭐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좀 가벼운 음식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오늘 바스, 고구마 바스하고 옥수수 바스 두 가지 메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